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장도 안 좋으니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베이비 스텝 0.25%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증시가 꽤 많이 올랐죠.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 저 기릿이 진짜로 좋아하는 지표인데, 이 RSI를 봐도 과매수 영역까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를 대로 올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은 이렇게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동이 매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저점이 언제입니까? 2400 깨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일단 이번 주는 지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시작할 때, 특히 연기금이 진짜 매수를 시작할 때를 기다리며, 혹시나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부터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서 조금 기름분들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빨리 또 회복해서 연말쯤 되거나 아니면 내년 초반에 2500 위에서 노는 그런 코스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주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소식은 FOMC 회의록 공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FOMC 회의록 공개에서는 피복 기대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블랙 프라이데이는 소비의 국가인 미국의 소비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거기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불후부터 연말까지는 미국인들의 총 소비의 20%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세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미국인들은 하나의 축제라고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비가 강력하게 나온다면은, 야, 미국 경제 괜찮네, 경기 침체 안 나온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 반면 혹시나 이게 악재가 되려면은 소비가 예상보다 안 나온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야, 이거 내년에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목요일 저녁 10시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치킨을 치킨을 시켜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때 시키면은 아마도 경기가 끝날 때쯤 올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서 조금은 에어프라이어를 돌리는 그런 방식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월드컵 관련주가 핫하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기름들 오늘 증시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땡땡 맥주라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무슨 치킨집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전 국민이 치킨을 먹는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테마주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맥 관련주를 조금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판매량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길게 투자할 만한 이벤트는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혹시나 증시가 안 좋아서 야, 여기서라도 내가 좀 손해를 만회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단타를 하실 수 있는데, 항상 뉴스에 팔아라 이 격언을 잊지 마시고, 혹시나 잘못 물려버리면은 우리나라가 4강에 가지 않는 이상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주에 매우 뜨거웠던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 이 친구는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미리 공부를 해봤었죠. 기르분들이 최근에 소설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회귀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 보니까 그때 어린 시절로 돌아왔다,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시 태어나면은, 아니면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10살이 되었다면은, 그렇다면은 무슨 주식을 사고 아니면 로또를 사고 어디에다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 친구 재벌집 막내 아들, 이 소설이 그런 소설 중 완전 대장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미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드라마화까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난주에 방영을 시작을 했는데 매주 3회 편성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시청률 10%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작사인 레몽레인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있고 주주분들은 매우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작품 때문에 급등하는 것은 그 끝이 정해질 수밖에 없고 장기간 급등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주식을 떠나서 한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 아직까지 저기를 또 보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에 볼 계획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크래프톤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신작 때문인데요. 크래프톤의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공식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게임은 서바이벌 호러 게임이며 지난주 지스타 2022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부산에서 거기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통 게임주는 게임 출시 전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과연 이 친구 크래프톤도 그럴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12월 2일에 글로벌 공식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 큰 나라에서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을 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백신도 제대로 된 걸 맞은 게 아니라 사실상 물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 통제는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다시 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봉쇄를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중국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 것도 이 친구들이 최소한 50%의 지분율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거는 결국 이 부분은 해결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아도 결국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빠졌던 주가는 오히려 기회였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중국의 봉쇄 가능성 이것 때문에 혹시나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해서 못 샀던 기업들을 당연히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부할 기회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조금 아까 보니까 크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건설기계 관련주 이런 기업을 혹시나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까 하고 공부할 필요는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빠지고 어떤 주식이 빠진다면은 그 기업을 꼭 공부를 해보시고 저점 매수의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쓱세일 역대급 실적 홈런. 토요일날 저도 이마트 다녀왔는데 기름들 다녀오셨나요? 와,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 안에 못 들어갈 정도로 많았습니다. 또한 주차장에도 차가 정말 많아서 야, 주차 대란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게다가 어떤 지점에서는 사람이 정말 많이 몰리자 입장까지 잠시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팔렸니? 라고 봤더니 한 달치 보통 삼겹살 물량이 230톤이 팔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준비했는데 단 3일 만에 그 물량이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엄청나게 터졌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걸 보니까 처음에 신세계에서 야구단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욕하기도 했습니다. 야, 신세계 너무 무리 쏟는 거 아니냐, 저 땡땡 회장 뭔가 일론 머스크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효과를 단 2년 만에 내는 걸 보니까 그때 선택이 좀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네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이마트의 주가는 어떤가 하고 쓱 봤더니 뜨겁지는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다음입니다. 조금은 신기한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분마저 예금을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특이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3프로TV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증시에 관련된 유튜브에는 항상 한 번쯤은 등장하는 그분이죠. 한국의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김영희 교수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예금에 가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식보다는 예적금 매력이 더 크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증시에 대한 의견을 봤더니 지금부터는 금리 상승 리스크는 볼 필요가 없고 경기 침체 리스크를 보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금리가 어떻니, 뭐 피복 기대감이 어떻니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간으로 끝날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이제부터 진짜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경기 침체라는 거겠죠. 예상을 해보자면 내년 1분기까지 한 번에 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 내년 1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범위는 조금 크긴 하지만 그때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다만 그 하락폭 예상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2200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 이 정도까지 하라, 물론 타격은 조금 크겠지만 전 저점이 깨지는 그 정도 하락만 아니면은 충분히 우리는 한번 버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또 어떤 계획을 만든다면은 현금 비중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더 버티기 쉬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맹신하지 마시고,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내년 상반기에 주가가 만약에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한 현금 비중 조금 만들어 보자, 이런 고민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계정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지난 주말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무려 1,500만 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이 52%가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박빙이었네요. 그래서 결국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전에 트럼프의 팔로워는 8,300만 명으로 정말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만 부활이 되자마자 단 20분 만에 100만 명의 팔로워가 생겼다고 하니까 인기는 또 엄청나다, 흥행몰이는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별로 난 안 기쁜데 나 안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삐진 걸까요? 어쨌든 이렇게 밝히며 자기가 만든 트루스 소셜 이런 SNS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당연히 자신의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돌아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잘 나가던 LG엔솔 쉬어가나? 물론 조정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주주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LG엔솔은 57만원대까지 하락했으며 고점 대비 8%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LG엔솔은 최근 들어 쭉쭉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목표 주가 평균이 63만원이니까 그 가격까지 근접했던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조금 쉬어가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피로감을 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사주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우리사주의 지금 현재 평균 수익이 2억이 그냥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그 정도면 됐지 뭐 주가 좀 빠져도 괜찮겠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사라진 걸 보면은 이거는 퇴사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내년 1월 달에 이러한 우리 사주 물량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그때가 되면 또 오버행 이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전으로 주가가 또 하락할 것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또 반대쪽에 정말 많이 주가 하락했던 카카오페이, 여기에서는 주가가 조금 많이 반등을 했죠. 거의 2배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한숨은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닉스 4등까지 추락.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더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순위가 밀린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도 한번 밀렸었지만 오늘 또 장중 삼바에게 밀려서 4등까지 추락을 했다고 하네요. 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4분기에 적자 전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 선언,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분들이 야 이거 반도체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기리스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기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그 와중에 업황은 결국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는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는 절대 저점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면은 우리가 후회할 확률은 정말 낮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4분기 적자는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2분기부터는 회복을 할 것으로 또 본다고 하니까 주가가 조금 더 빨리 반응한다면은 올해 말 아니면은 내년 초반부터는 하이닉스가 또 올라갈 확률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서 이렇게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반도체 비중을 조금 늘릴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호소, 이 부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는 백신을 좀 맞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정부의 호소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간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을 한다고 하며 목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50%, 감염 취약 시설의 60%가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우리에게 백신을 맞으러 가면은 우리가 좀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사망자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독감 사망자의 100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조금 특이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독감 백신은 77%나 맞는다고 하는데 코로나 백신은 피하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사망 숫자만 보면은 당연히 반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감 백신을 안 맞더라도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백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은 피하는데 독감 백신만 맞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기릿은 이해합니다. 저 기릿 보고 지금 백신 맞으세요 하면은 근데 나 2달 전에 코로나 걸린 적도 있고 굳이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결국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면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너무나 많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인천공항 1일 여객이 10만 명 돌파. 이러한 숫자를 봐도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안 오죠. 10만 명이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1007일 만에 나타난 10만 이상의 여객 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회복을 했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1000일 전엔 20년 2월 18일 이때인데 딱 코로나가 엄청 퍼지기 직전,
이때 마지막으로 10만 이상의 여객수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찍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내년에는 더 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진짜 해외여행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수에는 어떤 기업이 볼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고민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의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들어 조금 핫한 기업이죠.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야, 이제 좀 바닥 쳤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친구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7.2만원에서 8만원으로 목표가를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사라는 거겠죠. 그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내년 초반까지는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이길이 그러면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주가는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봤죠.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걸 우리가 본 적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자면은 내년 3분기부터는 주당 가치 상승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의 가치가 그때 올라간다는 소리고 그때 사면은 당연히 늦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하락하면은 하락할수록 매수를 하는 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과연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만한 타이밍인가? 만약에 내가 산다면은 얼마에 살 것인가?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최소한 1개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간 동안 분할 매수를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일찍 끝나게 되었네요. 내일은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